안녕하세요. 시계 컨설턴트 이은경입니다. 오마이스쿨과 함께 시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계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시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던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제가 제 명함에도 적혀 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몇 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을 듣고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벽시계 아니면 이 강의를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휴대폰의 그 맨 위에 있는 작은 시계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손목으로 시선이 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많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시계를 잘 차지 않고, 또 제가 시계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말하면 아니 누가 시계를 차? 그리고 시계를 안 차는데 시계 컨설턴트가 왜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시계 강의를 할 거고, 시계의 매력은 정말 무엇인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도 드릴 텐데, 그때는 손목으로 꼭 시선이 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계의 매력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자들의 유일한 액세서리예요. 지금 요즘은 뭐 반지도 끼고 뭐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와 팔찌와 뭐 이런 거를 블링블링하게 한 남자와 정말 멋있는 시계 하나를 찬 남자,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시계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고 중요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남자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계가 요즘 뭐 키덜트족 하는데, 키덜트족의 진정한 왕자는 그런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진정한 탑은 시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짜 본인을 훨씬 더 멋지게, 그리고 본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 후광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파텍 필립의 광고인데요. 파텍 필립의 광고를 되게 좋아해요. 파텍 필립의 광고를 보면은 항상 아들과 아버지, 뭐 할아버지와 또 그 아들, 뭐 손자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엄마와 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잖아요. 해석을 해드리면, 영어로 안 읽고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해드리면, 당신은 결코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겨두고 있는 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계라는 물건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를 차는 주변 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제일 부러워요. 그 시계. 저는 빈티지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좋은 시계가 없으셔서 저는 아버지 시계를 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 시계도 찰 수가 없는데, 주변에 아빠나 엄마의 시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계를 차는 사람을 가끔 만나면 사실 그보다 더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물려주는 아버지가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들이 좋아할까요? 자동차를 물려주는 순간 아들은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계를 물려주는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할까요? 그죠. 없어서 못 봤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을 때 가장 좋은 물건이 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뭐 덧붙여 말하면, 제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뭐 제규어나 벤츠 같은 빈티지 카를 봐요. 우리나라에는 약간 빈티지 카가 없는 편이긴 한데, 빈티지 카를 볼 때마다 멋있다,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켠으로는 저거 수리비가, 유지비가, 저 부품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시계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뭐 100년, 200년 전 시계도 다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원할 때 뭐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복원비만 내면 그 시계를 차는데 자동차처럼 유지비가 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보다 훨씬 멋있는 게 시계구나. 그래서 파텍 필립 광고를 시계 잡지나 아니면 명품 잡지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보세요. 그럼 계속 이렇게 좀 멋진, 되게 멋있게 담고 싶은 분들의 모습이 항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에 말한 것처럼, 제가 자동차와 맞지 않는 시계도 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좀 위험하긴 하지만 좀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레이드를 나눠주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브랜드 CEO 분들 중에 스와치 차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스위스에 막상 가서 스위스 분들 보면은 뭐 티소나 이런 중저가나 아니면 중가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계 차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텍 필립은 일부러 제일 파텍 필립 중에서도 비싼 모델에 속하는 거를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국내 중형 세단 또는 SUV급이란 말이 IWC도 가격이 좀 상당히 나가는데 요즘은 국내 세단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일단은 넣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 뭐 국내 자동차급과 관련해서 많은 비교해놓고 또 요즘은 이렇게 가장 비싼 거를 뭐 롤스로이스급이 아니라 약간의 그 뭐죠 전용기 막 이런 걸로 비교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가. 근데 없는 거보다는 정리를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시계를 허영심이라고 하고 뭐 손목에 뭐 비싼 시계를 왜 차? 그리고 사실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시계들이 더 정확하긴 해요. 그런데 1억짜리 시계 사실은 안 정확해요.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뭐 사실 와치메이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한테 그런 제 블로그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기계시계의 가치는 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멘트를 제가 답글을 달았더니 어떤 분께서 이거는 워치메이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라고 답글을 달아놓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뜨끔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정확성이라는 가치 하나로만 따지면 와치메이커들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거기에다가 온갖 힘을 쏟으셨지만 그냥 이게 정확해라고 하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계가 기계시계를 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 리저브라는 게 있어서 뭐 하루 있다 멈출 수도 있고 차지 않으면 일주일 있다 멈출 수도 있는데 멈추면 또 다시 시간을 맞추는데 요즘 같은 몇 점, 0.0000 몇 초까지도 정확하게 재는 시대에 기계시계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지만 0.00001초까지라는 정확성의 잣대를 댄다면 정확하지는 않다는 뜻인데 근데 사람들이 비싼 시계를 차잖아요. 근데 왜 어쩌다가 비싼 시계를 찾게 됐는지에 대한 근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계 남자를 말하다라는 책을 쓰면서도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또 남자들이 왜 비싼 시계를 차야 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좀 말이 많이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시계라는 물건 자체가 예전에는 벽시계 아니면 뭐 성곽에 있는 시계, 뭐 왕들이 자기 궁전에다 놨던 시계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 왕들이 그 왕의 성에 있는 성곽의 벽 종탑에다가 놓은 시계를 갖고 시간을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왕들은 점차 왕이 시계를 설치해주지 않으면 왕이나 귀족들이 시계를 설치해주지 않으면 그 평민들은 시간을 알 수 없는 아니면 그들이 치는 종소리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대였고 시계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벽시계가 작아지고 탁상시계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시계라는 물건은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그런 물건이었는데 어느 날 포켓워치가 생기고 이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포켓워치 역시도 금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성공한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차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시계라는 물건이 우리들에게 되게 비싸고 귀한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쿼츠가 생겨나고 그 쿼츠로 인해서 시계가 갑자기 가격이 진짜 가격 혁명이었고 쿼츠 파동이었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시계가 싸졌고 그러다가 또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보는 게 예전에는 몇 시인지 아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옛날에는 얘들 몇 시니 이렇게 물어봤지 몇 시 몇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몇 시인지 물어보게 된 것 자체도 시간을 몇 시쯤이라는 걸로 조선시대 때도 궁궐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종을 치고 다녔잖아요. 그런 때도 몇 시 몇 분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뭐 자시, 오시 이런 식으로 알려줬던 것처럼 시계도 맨 처음에는 시침밖에 없는 시침 분침도 없었다.
없었다가 시침만 있었다가 시침, 분침, 초침까지 생기는 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계가 없던 시절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쿼츠 뭐 이런 전자 디지털 시계가 나오면서 시계가 흔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되게 시계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시계는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가 아까처럼 패션 액세서리, 스와치가 맨 처음에 1983년에 스와치가 생겨났을 때 스와치의 모토가 세컨 와치라고 해서 스와치란 얘기도 있거든요. 스위스 와치, 세컨 와치에서 스와치인데 시계가 고장 났는데 왜 고치세요? 그냥 새로 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미국 잡지에다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30불, 50불 이러니까 그냥 고치느니 새로 사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컨 와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패션 액세서리가 됐는데 오히려 시계가 흔해지니까 그런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약간 자기만의 좀 약간의 허영심이 됐든 자기만의 특별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계의 가치를 다시 찾아내고 싶어 했고 그 가치를 찾아내면서 지금의 이런 명품 시계를 좋아하고 또 그걸 추종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직업의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계의 역사를 제가 좀 뭐 간략하게는 얘기했지만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시계를 왜 차? 뭐 시간 다 알 수 있는데 시계를 왜 차? 그리고 아까 what time is라고 물어봤을 때 핸드폰을 본 분들마저도 시계를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계는 결코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시계의 매력을 항상 저는 물어보면 시계의 매력은 아날로그라는 말로 대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키덜트족도 그렇고 요즘 뭐 빈티지카, 뭐 빈티지 카메라 뭐 이런 거에 열광하시는 분들마저도 그게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고 또 사실 시계를 찰 때 남자들이 아침에 시계를 고르고 드라마를 보면 서랍을 딱 열어서 드레스룸을 일단 들어가죠. 그리고 뭐 셔츠를 고르거나 이러면서 또 서랍을 딱 열면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쉬운 게 그 남자들이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이고 이제 뭐 남주니까 좋은 시계를 차는데 그들이 그냥 항상 이렇게 시계를 차고 나가잖아요. 근데 기계식 시계를 차보신 분들은 아침에 풍경이 좀 달라요. 그렇게 차지 않아요. 일단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라운으로 시간을 밥을 준다고 하죠. 시계 밥도 주고 또 멈췄을 테니까 뭐 파워 리저브가 짧으면 멈추니까 또 시간도 맞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오늘 나랑 같이 하루를 시작하자 이런 식의 의미, 그리고 오늘도 그 나의 아름다운 시계에게 내가 생명을 부여했다라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보면 서랍 속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가는 시계가 아니라 내가 비로소 만져주고 내가 생명을 불어 넣어줬을 때 움직이는 시계, 그리고 내 여기 동맥이 흐르잖아요. 여기 사람의 이런 핏줄, 가장 중요한 핏줄이 흐르는 이 손목에 차고 나와 항상 같이 하는 시계야말로 그런 정말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또 아날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의 진정한 매력은 저는 아날로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아날로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아날로그냐? 그랬을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시계의 매력, 시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말한 시계는 사실은 기계식 시계예요. 기계식 시계가 좋고 쿼츠 시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대부분이 기계식 시계이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럼 기계식이 뭐야? 뭐 오토매틱이 뭐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려면, 근데 또 어떤 분은 오토매틱 시계를 쿼츠 시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동이니까, 오토매틱을 해석하면 자동이니까 자동 시계라고 해서 오토매틱을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계를 보면은 시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계의 종류라고보다는 시계 속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라는 게 있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시계가 달라지고요. 지금 보면은 이 무브먼트의 종류는 이렇게 쿼츠와 기계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쿼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보이시나요? 저희가 시계를 차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냥 멈추잖아요. 시계가 그냥 멈추면 약 깔러 가야겠네 하고 가잖아요. 그 약이 바로 이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배터리에서 오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쿼츠 시계라고 하고요. 지금 이 두 개의 시계를 보면
배터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이런 식으로 오직 배터리가 아닌 이 시계 안에 있는 무브먼트 안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이 만들어내는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시계를 이렇게 기계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얘는 그냥 좀 플랫하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반달 모양의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토매틱이고 얘는 핸드 와인딩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남자들이 일어나서 밥을 준다고 하죠. 크라운을 돌려서 밥을 줘야 되는 시계가 이런 핸드 와인딩 시계고요. 오토매틱 시계는 흔들면 되는, 근데 너무 과격하게 흔들면 안 되고 살살 흔들다거나 몇 번 흔들고 찬 다음에 평상시 돌아다니면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로터가 여기를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아요. 얘가 돌면서 동력을 만드는, 태엽이 감기는 그런 시계라고 해서 오토매틱인 거죠. 다시 지울게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오토매틱 시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그냥 흔들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그냥 흔든다는 것보다는 사실 오토매틱 시계도 핸드 와인딩처럼 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밥을 좀 주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밥을 많이 줘도 이 시계는 밥을 많이 주면 사실은 태엽이 끊길 수도 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계속 나는 앞으로 태엽을 감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꺼번에 확 돌려놓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태엽을 계속 돌리면 빡빡해지다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계는 끊어지진 않아요. 오토매틱은 로터 부분, 얘가 아무리 많이 돌아가도 끊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확실히 밥을 주는, 이렇게 크라운을 돌려서 밥을 주는 게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토매틱 시계도 정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움직이는 동력이 나오는 건데, 태엽이 너무 느슨해지면은 시계가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몇 초씩. 그러니까 몇 초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 처음에 세팅해 놓은 정확성보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와인딩이 잘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미 멈춰 있던 시계를 단지 흔들고만 시작을 하면은 태엽이 계속 느슨해져 있으면서 조금씩만 이렇게 힘을 받는 상태니까 그때도 수동시계처럼 태엽을 감으면서 어느 정도 한 10번에서 20번, 한 20번 정도만 감아주고 그리고 나서 차고 다니면 정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초반에는 이거 오토니까 이러고 그냥 이렇게 흔들다가 차고 이랬는데 시계 제작자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오토매틱 시계는 일단은 감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시계를 보면은 기계식 시계는 또 하나 케이스 뒤에 이제 시계 백 케이스라고 하는데 시계 뒷부분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아름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계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기계식 시계는 대부분 케이스 백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쿼츠는 그냥 닫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 그렇다고 닫혀 있다고 해서 쿼츠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롤렉스거든요. 롤렉스는 사실은 백 케이스를 보여주면 가짜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튜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계를 튜닝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롤렉스 시계는 대부분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rolex에서 야 이거 기계식 아닌가 봐 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쿼츠와 기계식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백케이스나 무브먼트나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가장 쉬운 게 시계 바늘이에요. 바늘이 띡 움직이면 쿼츠예요. 근데 기계시계는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움직이면 그게 기계식 시계예요. 그 이유는 이 쿼츠 시계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신호를 1초에 한 번씩 점핑하도록 보내주는데 여기는 기계식 시계는 모두 진동수라는 게 있어서 그 진동수에 따라서 1초에 6번 진동을 하기도 하고 1초에 10번 진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그게 근데 1초에 6번을 점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00%는 아니고요. 한 95% 이상 쿼츠 시계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벽시계 보면 쿼츠라고 써 있잖아요. 그 쿼츠 시계 그 쿼츠예요. 수정 여기에 수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띡 가면 쿼츠.
얘는 스무스하게 가면 기계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롤렉스 다시 말씀드리면 롤렉스 시계를 누가 나 롤렉스를 샀어 라고 자랑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롤렉스 시계 중에 띡, 띡, 띡 가는 애가 있어요. 100%예요, 그건. 가짜. 왜냐면 롤렉스는 쿼츠 시계를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뭐 롤렉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롤렉스 서브마리나 뭐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이런 시계들은 100% 기계식 시계이기 때문에 그 시계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100% 그냥 누가 아무리 자랑해도 그래 하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계죠. 네. 지금까지 기계식 시계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스 시계는 왜 유명하게 되었는지, 스위스는 왜 시계를 잘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